백설공주. 옛날 한 나라의 왕비가 얼굴이 눈처럼 새하얗고 예쁜 공주를 낳았어. 사람들은 공주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지. 그런데 왕비가 공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았어. 새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성질이 고약하고 질투심이 강했지. 새 왕비는 말을 하는 신기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면 거울이 대답했어. 왕비님이 가장 예쁘시지요.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기뻐했어. 그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세월이 흘러 아기였던 백설공주는 예쁜 아가씨로 자랐어. 어느 날 새 왕비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물었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시지요. 새 왕비는 몹시 화가 나 사냥꾼을 불러 말했어. 당장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여라.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자 백설공주는 울면서 애원했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사냥꾼은 예쁘고 착한 공주가 불쌍해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 그럼 멀리 도망가십시오. 왕비님이 공주님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사냥꾼은 공주를 살려준 채 돌아갔지. 숲에 혼자 남겨진 백설공주는 한참 동안 숲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작은 통나무집을 발견했어. 똑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백설공주는 살짝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다 자그마했어. 작은 식탁 위에는 작은 그릇이 7개 있고 음식이 담겨 있었어. 숟가락과 포크도 7개씩 놓여 있었지. 작은 의자도 7개였어. 배가 너무 고팠던 백설공주는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침대도 7개가 놓여 있었지.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느라 지친 백설공주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단다. 저녁이 되자 작은 통나무집의 주인들이 돌아왔어. 통나무집의 주인은 7명의 난쟁이들이었지. 우와, 정말 예쁘다. 난쟁이들의 말소리에 잠이 깬 백설공주는 깜짝 놀랐어. 하지만 난쟁이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했지.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
난쟁이들은 불쌍한 백설공주에게 통나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 난쟁이들이 일하러 가면 백설공주는 통나무 집에서 청소와 빨래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어. 난쟁이들은 일하러 가면서 백설공주에게 일러두었지. 왕비가 알고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한편 새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울에게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시지요. 거울이 대답하자 새 왕비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새 왕비는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했지. 그리고 물건을 파는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는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숲속 통나무집을 찾아갔어. 물건 사세요. 예쁜 물건들이 많답니다.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 어떤 물건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구경만 해도 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저렇게 친절한 할머니에게는 문을 열어줘도 되겠지? 백설공주가 문을 열자 새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예쁜 리본을 보여주었어. 이 리본이 아가씨에게 잘 어울리겠어요. 사지 않아도 좋으니 해봐요. 새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리에 리본을 두르고 힘주어 세게 묶었어. 너무 세게 묶어서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지. 새 왕비는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갔어. 일을 마치고 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허리에 꽉 묶여있는 리본을 풀어주었지. 그러자 백설공주가 다시 숨을 쉬었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돼요. 왕궁으로 돌아온 새 왕비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다시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시지요.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도 죽지 않았단 말이야? 새 왕비는 독을 묻힌 빗을 가지고 다른 할머니 모습으로 변장한 다음 다시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숲속 통나무 집을 찾아갔어. 빗 사세요. 아주 예쁜 빗이에요.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며 말했어. 미안해요. 할머니를 집안에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 머리를 대면 예쁜 빗으로 머리를 빗겨줄게요. 백설공주는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머리를 댔어. 왕비가 독을 묻힌 빗으로 머리를 빗기자 백설공주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지.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힌 빗을 빼주었어. 그러자 백설공주가 다시 정신을 차렸지. 앞으로는 정말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왕궁으로 돌아온 새 왕비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시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왕비는 사과장수로 변장해 독이 된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어. 안 돼요. 당신을 집안에 들일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 사과 하나만 맛봐요. 공주가 망설이자 새 왕비는 사과에 독이 없는 쪽을 한 입 먹었어. 이것 봐요. 아주 달콤한 사과랍니다. 백설공주는 그제야 안심하고 사과를 건네받아 한 입 베어 물었지. 독이 된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 왕궁으로 돌아온 새 왕비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가장 예쁘시지요.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크게 웃으며 기뻐했지.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 공주님, 공주님, 일어나세요.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 안에 눕히고 곁에서 지켜주었어.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 유리관 안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 왕자가 백설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살려보겠다고 하자 난쟁이들은 기꺼이 허락했지. 왕자의 신하들이 유리관을 번쩍 들어 올리는데 한 신하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유리관이 흔들렸어. 순간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지. 그리고 백설공주가 반짝 눈을 떴어. 우와, 공주님이 살아나셨어. 난쟁이들과 왕자는 기뻐했어.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백설공주는 왕자의 나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사과가 진짜로 독이 될 수 있다고? 백설공주가 왕비의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사과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이야.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사과는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의 온대 지역이 원산지야.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간 사과, 초록 사과 등 색깔, 크기, 모양,
맛 등이 각각 다르지. 새콤하고도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과는 그냥 먹기도 하고 주스, 식초, 젤리 등 많은 음식과 요리의 재료가 되기도 해. 맛만 좋을 뿐 아니라 탄수화물, 비타민C와 무기 염류도 풍부해서 몸에도 좋아. 하지만 아무리 맛 좋고 몸에 좋은 사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단다. 사과는 먹는 시간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야. 유기산은 우리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위산이 더 잘 나오도록 돕기 때문에 소화 능력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펙틴 또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소화를 돕는단다. 그래서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밤새 쉬고 있던 위나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지. 그런데 사과를 밤에 먹는다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위나 장에 자극이 되면서 심하면 위나 장이 상할 수도 있어. 또 속이 쓰리거나 뱃속이 불편해져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단다. 뭐든 지나치면 안 좋듯이 사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사과의 당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몸속에 쌓여 체지방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단다. 먹으면 독이 되는 씨앗은?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쓰러진 이유는 어쩌면 따로 있을지도 몰라. 사실 사과의 씨 속에는 자연 독소가 들어있거든. 이 독소는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청산가리나 청산칼륨의 성분이 되는 독소야. 이 성분들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해도 사람 몸에 흡수되면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해. 일부러 사과씨만 골라서 빼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과씨를 계속해서 먹는다면 진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이렇게 사과씨처럼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씨앗들이 또 있어. 은행나무의 씨앗인 은행은 볶아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 그런데 익혀 먹지 않고 그냥 먹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 있어. 은행 속에도 시안배당체와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반드시 익혀 먹고 어른은 하루에 10알, 어린아이는 2알에서 3알 이상 먹지 않는 게 좋아. 살구 씨앗이나 매실 씨앗 속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단다. 오이처럼 생긴 여주도 열매는 먹지만 씨앗 속에는 설사나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 배나 복숭아의 씨앗 속에도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를 빼고 먹는 게 좋아. 보통 많은 식물들은 벌레나 나쁜 병균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화학 성분을 만들어내서 씨앗이나 열매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열매나 씨앗 등을 먹을 때는 주의하는 게 좋단다.